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국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자, 사실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구역 이야기 2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 그 파산하고 관련해서 의미 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급하게 다뤄 보려고 해요. 아,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네.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그쵸. 상황들이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열정씨께서 은행의 파산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더 빌드업을 해봅시다. 좋아요. 네, 쓸공 언니는 빌드업 축구가 아니라 빌드업 방송이죠. 그치,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네. 우리가 이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이 3월 10일에 파산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틀 뒤 3월 12일에 시그니처 뱅크도 파산합니다. 그리고 First Republic Bank라고 해서 또 중소은행이 있었는데 맞아요. 실리콘밸리 은행과 좀 비슷한 규모의 그런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은행도 위기를 맞으면서 300억 달러 수여를 받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자, 그리고 9일 뒤 3월 19일 이번엔 큰 곳이 탈이 나죠. 맞아요. 네, 그 유명한 크레딧 스위스. 그러니까 네. 크레딧 스위스 진짜 말로만 듣던 그 글로벌 뱅크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면 입신양명하는 것 같은 그런 곳이잖아. 진짜 우리 때만 해도 정말 외국계 은행 중에 탑 아니었나요? 그쵸. 그래서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여기 다닌다고 맨날 비교당하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 크레딧 스위스가 네. 그 최대 라이벌 UBS에게 금매로 팔려가죠. 맞아요.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UBS는 정말 사고 싶지 않았지만 네. 어쩔 수 없었다. 그렇죠. 스위스에서 나라 경제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랬구나. 자, 이 모든 일들이 9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큰 불이 좀 꺼진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남은 여파들이 좀 있나요? 예,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와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뭐 다 해결됐습니다. 아, 그럼 됐구나. 지나갔잖아요. 그쵸? 아, 잘 됐네. 이러면서.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편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아직은. 네. 여파가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떡해. 그것도 부정적인 여파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산했으니까 부정적인 여파일 것 같은데. 그쵸. 걱정은 좀 되네요. 그죠. 자, 큰 불은 껐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네. 그 나머지 예금자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내가 이제 예금을 해놓은 은행도 망하면 어떡하지? 맞아. 네. 이번에는 예금액을 전액을 보호해줘서 그냥 지나갔지만 다음번에 또 그러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면 네. 해줄 수 있는 여력도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예금자들이 계좌에서 인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인출을 해서 돈을 어디다 넣어놓을까? 네. 금고에다 넣어놓나요? 그치. 은행이 불안하면.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MMF, 머니 마켓 펀드라고 그쪽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 MMF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그쵸. 자, MMF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영어로 풀어서 말하면 머니 마켓 펀드예요. 자, 펀드가 들어가면은 성격이 뭐죠? 투자죠. 그쵸. 예. 은행 계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 국채처럼 현금과 유사하게 취급되는 안정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근데 이제 MMF의 돈을 조금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가 원금 보장이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한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놓으면 은행 파산의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덜 리스크하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예금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돈을 인출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인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심하게 인출을 하면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또 뱅크런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은행이 감당할 만큼만 인출을 해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자,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줄어드니까 그쵸. 은행이 대출해주기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연준 데이터를 보니까 네. 상업용, 산업용 부동산 대출 금액이 지난 3월에 줄어들었대요. 아,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리고 네. 사실 이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몇 퍼센트 우리 그때 네, 10% 자본 정도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좀 안전하게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대출을 좀 꺼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네요. 그렇죠. BIS 비율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은행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자기 자본 그걸 지키려니까 이제 인출을 많이 해가니까 대출을 해주기 싫은 거죠. 아, 그렇구나. 그죠? 지금 SVB 은행이 투자를 잘못해서 그게 시발점이 된 건데 그죠 은행 파산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파산이 되고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대출 희망자에게까지 피해가 온다는 사실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했지만 저기 SVB 해결됐네 끝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러고 가서 딴 은행에 가서 그것도 SVB도 아니야. 맞아. 다른 은행에 가서 대출하려더니 갑자기 안 된대. 아니면 이자를 많이 내래.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SVB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이자를 많이 내야 되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대출을 못 받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죠. 자, 일단 기업 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자, 사업 활동을 100%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죠. 다 대출 받아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업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사업 확장도 어렵고 그다음에 신생 기업도 시작하기 어렵고 맞아요. 그다음에 추진했던 프로젝트들도 다 좌초되죠. 맞아요. 당연히 고용도 줄어들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을 꺼리게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금리가 너무 올라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도 좀 받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지? 이러면서 근데 거기다가 오히려 은행도 우리 그렇게 대출해줄 마음 없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거라서 고금리여도 대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이자가 높은 상황에서 은행이 또 이자를 올려버리니까. 그렇지. 그럼 유동성이 막혀버릴 수도 있는 거네. 그죠. 이렇게 미연준의 금리 인상에 거기다가 이제 은행의 대출 기피 현상까지 겹치면 지금 세계 경제에 너무 악영향이 큰 거 아닌가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예상이 나오고 있냐면 앞으로 미 연준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SVB 은행 파산하고 사실 막 0.5bp 올릴 거라고 했다가 지금 베이비 스텝을 하기는 했죠. 0.25%. 네. 그런 것만 봐도 이제 기대가 이제는 0%가 아닐까? 이러는 거야. 되려 인하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미연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여전히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자, 파월 의장도 아직은 금리 인상이다, 인하다 이런 여부를 판단하기가 이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곤란할 것 같아. 한 손에는 물가라는 이런 거를 잡아야 되는 목표가 있고 또 한 손에는 지금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정해.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잘못했다가는 덤탱이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너 때문에 지금 금융 뭐 위기 왔다. 맞아. 물가 잡으려다가 예를 들어서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운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얼마나 고민스러울까요? 그러네요. 그러면 은행 파산 사태의 충격을 제일 먼저 받은 곳이 어디예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혹시 서민이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바로 상업용 부동산 업계라고 합니다. 아, 저는 오히려 그 실리콘밸리가 아닐까 했는데 의외네요. 상업용 빌딩을 제작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그 SBB 사태가 이제 일단락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를 해서 오히려 빠져나갔어. 피해가 적어. 그러네요. 네. 그런데 사후 여파를 제일 처음 맞은 곳이 상업용 부동산 업계인 거예요. 상업용 빌딩 지어서 파는 그런 업계요.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업계는 제 생각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그죠? 왜 피해를 제일 먼저 보는 거죠? 그죠? 왜 먼저 볼까요? 자,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를 많이 타죠. 주거용 부동산은 경기가 나빠도 거래가 있어요. 그치, 꼭 살아야 되니까. 네, 일단 사람 살아야 되니까. 그런지. 자,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경기가 나빠지면 공실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예, 지어놓고도 놀리는 건물들이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지죠. 그치. 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고 은행 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모기지 대출 해주기가 겁이 나겠죠. 예, 앞으로 뭔가 상업용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은행들이 막 파산하는 걸 보면서 자기 동료 은행들이 파산하는 걸 보면서 자, 앞으로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을려나 보다 이런 그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 한번 해보겠다고 담보대출 해주세요 하고 오면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상업용 빌딩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 10억짜리 빌딩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가치로는 10억을 담보로 잡을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빌딩이 뭐 5, 6억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 있죠.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10억에 대해서 빌려줬는데, 그죠? 5, 6억으로 떨어지면은 떼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리스크가 크겠네. 그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업계부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이제 모기지금리를 일제히 다 인상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상업용 부동산 업계는 지난 팬데믹 때 재택근무 때문에 이제 사무실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렇죠. 공실 붙어 있는 그런 빌딩이나 상가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지나니까 좀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이제 모기지 금리 인상까지 겹치니 대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죠. 그치. 와, 진짜 이 팬데믹이 영향이 진짜 와 끝도 없네요. 끝도 없어요. 지금 진짜. 계속해서 그 팬데믹과 유동성 공급과 이런 그때의 상황들이 지금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돈 빌리기 어려운 상황 부동산 업계에만 불리한 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자,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업계에서 대출을 못하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겠죠.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은행이 대출 상품을 팔 고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행도 이제 수익률이 저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은행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잘나서 투자를 하고 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출에서 보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대마진. 예대마진 그게 있어야 은행이 수익을 보는 건데 그렇죠. 이런 위험을 뭐 은행도 알고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위험하니까 부동산 업계에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치. 예전에 금융위기도 사실 이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더 몸을 사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자 은행들이 지금 대출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같은 곳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대요. 좀 위험한데,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쯤 되면 2008년 금융위기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사실. 그쵸. 반복되는 건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다행히 그때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미국 부동산 업계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네. 자, 2023년은 뭐 그런 대로 넘어갈 것 같다. 다행이다. 왜냐면, 이미 대출을 해놓은 게 이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잘 안 해주고 금리도 높아지니까 2024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대요. 정말요? 2024년에 더 안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 업계가 제일 처음으로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주거용 부동산은 어때요? 주거용이요? 자, 상업용에 비하면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타격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큰 대출들 70만 달러 하나로 9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자, 이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다 금리를 올렸대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꺼리는 거구나, 이쪽도. 자, 이게 이제 중소형 은행들의 이제 이야기고요. 자, 대형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실한 신용 어떤 대출은 없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이제 열정 씨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MBS가 문제였잖아요. 되게 시작점이었죠. 예, 요 MBS도 제가 설명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드릴게요. 재밌는데 이 MBS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부터 이제 타격이 좀 오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기타 대출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자, 예외 없이 그렇다네요. 오토론, 중고차 대출마저도 참 중고차 대출은 너무했다. 그치? 차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새 차도 아니고. 자, 그런 자그마한 대출들도 모두 금리가 올랐대요. 이 은행들이 좀 살아남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맞아요. 이 금융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본인들 업계가 지금 되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든 안전하게 벗어나 보겠다라는 그런 조치들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쵸. 사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금리도 오르고 대출 금리도 다 오르고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왜 우리 IMF 때 기억나시나요? 그 시중 그 대형 은행에서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캐피탈이란 것들이 생겨나죠. 그치. 뭐 LG 캐피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2금융인데, 그러니까 뭔가 은행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좀 또 이 일반 은행의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용했었죠. 근데 뭐 그때 당장 사용할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고 사실 위기가 오면 여기 이런 데서 돈 빌린 분들부터 문제가 또 되는 거잖아요. 이자가 그쵸. 비싸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도 참 훌륭한 국민이에요. 그 캐피탈이 회수율이 좋았다고 해요. 돈을 다 갚았구나. 그 소액들이라 한 뭐 300, 500 이렇게 그런 거라서 오히려 그런 뭐 생활자금 같은 것도 그런 데서 빌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역사인데. 그러네요. 자, 이렇게 연준에서 이제 빅스텝 뭐 이런 거 안 해도 은행이 파산하니까 금리가 자동으로 올라가네요. 그러네요. 자, 이제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3월에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나머지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거나 금리를 올리고 있다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은행이 투자를 잘못해서 일단 파산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여파가 일반 서민들까지 대출 희망자들까지 온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네요. 그렇죠. 왜 우리 IMF 때도 사실 얼마나 IMF 전에 어쨌든 우리 열심히 저금했습니까? 네네. 관치금융이라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금융 문화 때문에 망했었던 건데 그 이제 여파를 서민들이 겪었었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사실 반복되잖아요. 스케일은 다르지만 그죠?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번 미국 은행 파산 사태에서도 이렇게 배울 것들이 있으면은 꼭 놓치지 말고 배워 나가자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자, 실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참 여러분이 저희의 추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우리 또 정관연이가 기사를 읽다가 이것부터 해야겠다.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다. 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해오신 거잖아요. 너무 대단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이 기사를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주시는 또 우리 열정씨 너무 감사해요. 자, 슬공님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